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대진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제가 별 난이도를 3개를 줬지만요. 실제로는 뒤에 있는 문제들까지 포함하면 3개 반 정도를 줘도 충분할 만큼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범위가 혈액형부터 사람의 유전까지였고요. 객관식 20문항, 그 다음 논술형 5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객관식 마지막 문항에서도 이제 마지막 문항들에서도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이제 논술형을 쓰는 데 있어서도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전에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총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고3 학평 수능에서 변형된 문제가 7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전 부분은 이렇게 고3 학평 수능 문제에서 변형이 되면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 부분은 2학기 중간고사 평상시에 준비를 하실 때 기본 내신 문제를 충분하게 풀어서 충실하게 개념 공부가 되어 있는 다음에 그 다음 수특, 수능 특강, 그리고 최소한 2년치 정도는 고3 학평이나 수능 문제의 최상급 문제들을 풀어야 본인들이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5문항이 이제 킬러 문항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체감상 많이 어려웠고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92점이 1등이었는데요. 근데 89점까지가 1등급 컷이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사이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평균은 여전히 50점대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이사항에 보시면 혈액형 부분이 시험 범위이긴 했지만요. RH 혈액형이나 그 다음 수열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논술형 배점이 많이 높아요. 이제 30점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 중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논술형 쉽게 얘기하면 논술형 준비를 따로 한다기보다는 유전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도 되어야지만 서술형 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객관식에서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학생들의 점수가 이제 논술형에서 판가름이 난 걸로 보여집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혈액형부터 시험 범위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혈액형이 이제 사람의 유전, 가계도와 연계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혈액형이 단독으로 나온 문제는 4번 문제 하나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18번과 논술형 3번에서는 혈액형이 사람의 유전과 연계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혈액형이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염색체부터 세포분열까지의 기초적 개념 문제는 이제 논술형 흰벌 1번까지 대표 문항 분석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5문항만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은 세포분열까지가 굉장히 많은 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올해 친구들보다는 2025년 대진고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분열까지, 감수분열까지 해서 염색분체와 DNA량이라든지 그 다음 핵상과 유전자라든지 종상성 성별 찾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3 학평 수능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 내신 문제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진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5문항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6번은 수능 특강 3점에서 7번은 2024 수능 그리고 8번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수능 그 다음 10번은 2025년 9월 모의에서 보기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고3 학평 문제도 그냥 다 푸는 것보다는 6월, 9월 수능 이렇게 교육청 모의고사 위주로 풀어보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염색분체와 DNA량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유사문항을 많이 풀었거든요. 내신 준비하면서. 그런데 연습이 되었어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9번 같은 경우는 최근 유행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종상성 성별 찾기라고 해서 염색체를 쭉 놓고서 종을 찾거나 뭐가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를 찾거나 그 다음 이제 성별, 암컷이냐 수컷이냐를 찾는 문제인데요. 최근 유행이 이제 상염색체나 성염색체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모든 염색체를 출제하는 문제 처음에는 개념 공부할 땐 풀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최근 유행하는 상이나 성염색체 중에 일부를 제외한 문제들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수특에도 유사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를 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들만 추려서 학생들한테 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도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의 객관식 문항이 난이도가 가장 있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2025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난이도 문항들 작년 기출에서도 16번부터 20번까지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은 왜 어려웠냐면 형질이 3개 있는데 이제 2연관 1독립, 연관 같은 염색체에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습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17번은 2025년 9월, 고3 9월의 모의 변형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대문자라고 나오면 다인자 유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언어를 조금 바꿔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인자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접근을 했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형태였다라는 거고요. 18번과 19번 사람의 유전 연관 문제와 20번의 다인자 연관 문제는, 즉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연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서 독립되어 있는 문제만 준비하고도 어려웠던 친구들은 이 연관 문제가 생각보다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웠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전 공부를 좀 충실히 하시고 다음에 2025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연관 문제도 꼼꼼하게 다인자 연관까지 가르치는 것들을 충분하게 개념 이해를 하고 문제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